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손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저기 동경에서 그 통일일보 자칭 기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주간이시죠. 홍형 선생님이 오셔서 홍 선생님 모시고서 좀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피곤하시고 저도 요새 워낙 천지사방 다녀서 저도 기력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편하시게 좀. 예, 깊은 이야기 아니라 잡담으로 하겠습니다. 깊은 잡담. 제가 말이죠. 한 2, 3주 됐나? 니케이 쪽 기사를 보니까 예. 깜짝 놀란 게 니케이면 그래도 일본 경제신문이고 예. 일본에서 제일 균형 잡혀 있고 심각한 우파 신문이잖아요. 예. 근데 니케이가 트럼프 상원에서 이제 탄핵을 보도를 하는데 이미 상원까지 가서 이제 탄핵 심리 들어갔으면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 예. 그런데 하원에 이제 트럼프 탄핵 몰아붙였던 아담 쉬프가 이제 탄핵 관리자로 예. 상원 가서 연설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 연설을 상세하게 하면서 트럼프 탄핵을 하는 아담 쉬프 그 관점을 굉장히 좋게 이렇게 포장해서 쓰는 걸 보고 야, 일본 우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부터 좀. 사실 니케이 신문은 네. 저는 잘 안 읽습니다. 네, 예. 근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니케이 신문이. 특히 네. 이제 팩트를 중요시하고 정치 기사나 이런 거보다 특히 네네. 이제 실제적인 경제 네네. 그런 거를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 독자도 많고 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많이 받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자들은 늘 말씀하시는 PC 좌파입니다. 신문사가 뭐든 간에. 예, 신문사가 뭐든 간에.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PC 좌파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예. 한국에서처럼 저놈은 우익이야, 극우야,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 소리 듣고 이제 업계에서 퇴출되는 건가요? 업계에서 고립되죠. 고립돼서. 그러니까 못 보고. 저도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예. 이제 그런 PC 좌파적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는 발언을 하면 네네. 예를 들면 방송에서도 출연을 교섭이 안 오죠. 그런데 가끔 나가시잖아.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은 설명 못하는 장면에 부딪히면 예. 그러니까 저의 관점이나 의견과 상관없이 예, 예. 어떤 팩트에 대한 설명이 예, 예. 필요할 경우에는 저도 가끔 이제 초대를 받죠. 저는 안 부르더라고. 여기는 팩트 설명도 필요 없나? 혹은 제가 팩트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안 불러요 저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예. 좌파 사람들이 예.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일본에 네네. 있는 한국인들 경우에 군사 문제, 안보 문제 네. 이런 현실 문제가 되면 사실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예, 예.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관련되면 이제 할 수 없이 일본의 그런 분야 전문가하고 예, 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가끔 예, 예.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일본의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적 아베 진영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미중 전쟁이나 이런 지금 현대 문명이 큰 어떤 변화점을 겪고 있다 이런 컨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국강병밖에 없어.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시기 질투. 그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예, 예. 우선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네.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이제 외국에서 다 웃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중간자, 예. 한국은 중간자다. 네네. 그래가지고 다 웃음거리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미중 전쟁에서 보면 요새 미중 요즘 지금의 예. 미중 전쟁 우선 일본의 이 PC 좌파들은 미중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써요. 예, 예. 미중 경제 전쟁, 무역 마찰, 네. 이렇게 쓰죠. 축소해서 얘기하죠. 축소해서. 예. 미중 전면 전쟁이라는
그런 혹은 문명 전쟁이라. 문명의 전쟁이라는 예, 예. 특히 문명의 전쟁이라는 말은 터부죠. 사실은 저희가 세뇌 탈출이 그 얘기를 먼저 했고 나중에 미국에서 그 용어가 나오더라고. Clash of Civilization. 예. 문명 충돌. 예.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마찰 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왜 일본이 미중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싸워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일본판 중간자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베는 노무현의 제자가 됐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순된 행동이 예, 예. 이제 한미 동맹이 해체되면서 미일 네. 동맹이 그만큼 반비례해서 강화되고 네. 또 이제 통합군 체제로 움직이면서 군대는 네.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이제 미일 전쟁 쪽에서 뭐 미중 예를 들어서 전쟁 뒤에서. 예, 미일 전쟁을 우리는 미중 전쟁을. 미중 전쟁 네. 미중 전쟁을 우리는 그 미국에 올인해서 중국을 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일본은 그 중간에서 적당한 위치를 미중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가. 이른바 많은 보수.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말하자면 자유보수 혁명, 미국의 큰 정치 문화의 변화, 이걸 어떻게 봐요? 그 일본 그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조명을 안 하겠네. 이른바 언론들이요. 예.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미국이 내전, 예, 그러니까 정치 남북 내전. 전쟁 이후에 예, 내전. 정치 그래서 내전이죠, 이제 일종의. 저희도 예. 신문을 하는 입장이니까 미국이 내전이면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은 내전 중인 미국의 어느 편과 손을 잡느냐. 그렇죠.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링컨의 북군이라면 우리는 북군하고 손을 잡는다. 예, 예. 우리 한국의 그 자유 시민들은 미국의 내전 속에서 우리는 북군과 손을 잡는다. 그렇죠. 트럼프 공화. 그렇죠. 보수, 거기랑 예. 손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 예, 예. 일본은 누구와 손을 잡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질문을 우선 이해를 못 하시고 미국이 왜 내전이야? 어휴. 아니 멀쩡한 대통령을 그 양당제를 구축해온 하나의 기둥인 민주당이 예. 멀쩡한 대통령을 온갖 음모로 탄핵을 하겠다고 3년을 참 흉악한 짓을 했으면 그게 정치 내전이. 미국에도 워싱턴 사정에 밝은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오래 일하고 일본, 하신 분들 일본에도. 일본에도 있는데 예. 이분들이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피슈 좌파 분위기 속에서 예. 적나라하게 말을 못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이게 못 하죠, 우선. 그냥 이게 샷다 마우스. 예. 이제 말을 적나라하게 못 하고 일본 그 풍토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에서 그 미국이 분열돼서 미국의 내전 속에서 우리는 일본으로서는 미국 독립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네네. 뭐 프랑스가 이제 뭐 지원하고 뭐 하는 것처럼 좀 일본은 그러면 뭐를 지향했느냐. 특히 네. 미중 전쟁과 관련해서 네. 라는 것은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말씀 안 하시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이거는 무역 마찰이고 경제 그렇죠. 전쟁인데 무역 마찰이고. 우리가 뭐하러 한쪽 편 드냐 우리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제가 얘기가 보니까 되는 거죠. 이제 80년대 이후에 예, 미일 무역 전쟁, 무역 마찰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 슈퍼 301조 발동돼 갖고 그러니까 일본이 한번 마찰. 일본이 그때 당시에 80년대 중반 생각나실 겁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예, 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아주 그때 호되게 당하죠. 소니 회장이 그걸 썼던 소니 거예요? 회장뿐 아니라 소니 예. 회장보다 지금 그 먼저 그만둔 동경도지사였던 유명한 이시하라. 이시하라가 시다로 노라고 예. 말할 수 있는 예, 그랬었죠. 일본. 예, 그렇게 맞죠. 했었죠. 그치. 그런 분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였죠. 예, 그때.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그때처럼 그러니까 그 미국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도전 세력이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그때 네. 그거를 견제한 것처럼 지금 중국이 도전해오는 중국을 네네. 그렇게 견제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그 싸움에 왜 우리가 끼어드느냐가 자연스럽게 되죠. 이게 저 가치를 둘러싼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둘러싼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충돌이라고 안 그렇게 보는 보는 게 거죠.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예. 그 언론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예.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죠. 제가 요새 이제 특이한 현상, 특이하다 재밌게 본 현상이 뭐냐면
여기도 뭐 이른바 유명 우파 유튜버까지 포함해서 뭐 조중동은 물론이러니와 이제 트럼프는 아주 위험한 그 미국 국익밖에 모르는 장사치 땡땡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유명한 우파 유튜버는 트럼프 탄핵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구 만나서 그쪽 그런 비슷한 얘기 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지금 미국 지금 민주당이 자살한 건데 민주당의 자살 사건이 예. 일어난 거니 이거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 AOC가 주워 먹냐고요. 그러니까 마탱이가 가니까 그 돈 많은 인간 누구지? 블룸버그. 예. 블룸버그가 내가 2조 뭐, 예, 돈, 20억 예, 달러 예. 흔들 테니까 너희 다 기어 들어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2조 한 4천억 가지고 민주당을 아예 그냥 보쌈을 해서 꿀꺽하겠다고 지금 튀어나온 건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 벌어졌는데 아직도 트럼프 욕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누그러져서 트럼프가 미국 국내에 대해서는 잘하지. 근데 그거 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트럼프가 그거 미북 협상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지자체 망했잖아. 아니 지자체 타이밍 안 맞는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개땡땡이라 그럴 거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직도 물론 누그러져긴 했는데 아직도 미중 전쟁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여기 우파도 그래요. 여기 보수. 이제 소위. 일본에서는 예. 전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 일본 잘 모릅니다. 예, 예. 살기는 좀 살았지만은 뭐. 예. 근데 그 문명 전쟁이라는 말을 쓸 때 용어를 쓸 때 그 문명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이해가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는 여러 가지 문명이 있었다. 예. 또는 무슨 여러 외국의 뭐 네, 석학들이 문명의 충돌이니 이런 용어도 썼다. 예. 그러니까 하나 그렇게 서로 다른 문명이 있고 그런 것은 충돌할 때가 있는 충돌하는 게 당연한 모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예. 자, 그 문명이 자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아시아에 어떤 물결을 가져오고 그게 우리 문명사회, 세계사가 어떻게 변하고 한 이걸 체계적으로 자기 류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부족해요.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철학에서는 현대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제 현대 문명 하는데 그걸 제가 영어로 이렇게 가로치고 쓸 때는 항상 현대성을 뜻하는 모더니티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현대성에 대한 책이 제가 읽어서 읽을 만한 책이 딱 한 권 번역된 적이 있어요. 예. 프랑스 철학자가 쓴 현대성에 관한 책이에요. 모더니티. 근데 책이 물론 굉장히 난해하고 학문적이에요. 그 이제 백모산의 탈출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제가 오랫동안 추적을 해온 문제라서 항상 현대 문명의 특질이 이러이러하고 그것이 2010년대 이후로 이러이러하게 바뀌어왔고 우리가 그 현대 문명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도 그 안에는 뭔가 굉장히 훌륭한 게 내장돼 있다. 뭐 개인 존엄성, 자유, 진실 존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게 현대 문명의 기본 정신이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운함을 그렇게 깊게 공부한 사람 아닌데 제가 너무 놀라서 나중에 운함을 제가 좀 봤잖아요. 제가 그 이화장에 가면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홀 이렇게 손님 기다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데 또 보니까 왜 운함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저는 이제 한 10분 기다렸는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와서 한 10분 울었네. 그 양반이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 나중에 좀 발견해서 운함이 그래서 우리 3.1운동 그 독립선언서가 보면 현대 문명에 대한 기본적 낙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근대화가 뭐가 근대화냐 하는 그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현대화, 근대화. 그렇게 표현.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 저희도 서구화하고 근대화를 이제 불가피한 부분을 뭐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서구화하지 않고 근대화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은 화혼양제. 화혼양제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신을 지킨 채로
기술 문명에서 네. 열강에 따라잡아 부국강병에 성공한 거. 예, 그렇게 이게 이제 근대화죠. 기본 생각을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비기독교 문명 중에서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미중 전쟁이 문명의 전쟁이다 할 경우에 예.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자부해왔던 것과 충돌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직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그게 일본 역사랑 관계에 있는 거라 이제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영웅으로 꼽는 메이지 때 후쿠사와 유키치라든지 사카모토 료마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시부사와 에이치, 예.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들까지도 그 한계성을 평가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본 지식인들이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성인 반열에 놓고 한계성 평가를 안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예, 예. 저는 매를 먼저 맞는 게 좋다는 쪽인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혼란, 처절한 실패, 뭐 좌절 또 예, 여기서 또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이 과정이 예, 예. 일본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앞으로도 힘들어져. 예,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치 현상이나 모든 걸 생각하니까 네. 한국의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이제 최근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이제 시작 단계지만은 작년에 이영훈 교수가 이제 예, 반일 종족주의 책도 예, 소개가 예. 되고 했는데 많이 팔렸다면서 그 반일 종족. 한국에서보다 한 4배 팔린 걸로 한 압니다. 5, 60만 권 팔린 것 같은데 그 이상. 아무튼 한국보다는 한 4배 이상 팔리고 예.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게. 그래서 근데 다 그 좀 재원이 만들어진 것 같던데요. 그 연구소. 예, 아주 예, 저는 연구소. 그 연구소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그런데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은 예. 그 반일 종족주의를 문제 삼는 것이 이제 막 맹목적인 예. 아무 이제 팩트나 근거 없는 그런 종족주의 예. 이것과 비판과 동시에 그 근대화 예. 비서구 문명 국가였던 한국 같은 나라가 서구화하는 과정에서 뭘 겪고 있는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까지를 아직 잘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일본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 얘들이 맹목적 반일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소리도 있네. 예, 그러니까 기특하네. 이런 것만 보는 거지. 예, 징용공 또 위안 문제 소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서 참 신기하고 기특하다. 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예. 그 책 자체가 자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 정치적 근대화에서의 이런 자성과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일본은 하는 이 부분까지는 거의 캐치를 못하고 있다고 네, 저는 지금 봅니다. 우리 홍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제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책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 팩트에 기반을 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공 문제가 실제로 법원의 판결이나 알려진 것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예. 하고 있지만 예. 그 면면이 깔려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야 도대체 현대문명이 뭐냐.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끌려 들어갔는데 특히 우리가 어떻게 뺨을 맞더라도 다이아번 낀 놈한테 맞으라고 해서 끌려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우습게 보던 일제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는데 현대문명 속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라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홍 선생님 말씀은 일본 독자들이 그 책을 보면 그 위만 보지 그 아래에 있는 그 처절한 그 문제의식은 못 보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이제 그를 통해서 이게 이제 논의가 심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아직은 일단은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네. 충격적으로 그런 책을 네. 접하고 자기들이 알던 반일 국가 한국이라는 예, 예. 그게 아니었다는 예, 예. 또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일본에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한국은 오른쪽 왼쪽이 모두 반일이다. 반일의 예, 예. 국가다. 그게 예. 아니고 예, 예. 한국의 지식인들은 정말 자기들보다 오히려 더 예예예. 기독교 문명이나 모든 걸 깊이 있게 예. 자성하고 한다는 것을 그 분야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전되고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사실은 뭐 자성이 막 시작된 거죠. 그렇죠. 막 시작된 거고요. 자성이 깊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죠. 없었죠. 예. 제가 이제 아까 그 일본 사람들은 이제 현대화라는 용어 대신에 근대화, 그러니까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부러 근대라는 용어, 근대와 현대 두 용어를 구별하는 게 일본이 한 짓인지는 아시죠? 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용어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계시면서 용어 조심하셔야 예, 돼요. 용어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일본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 주사파나 우리 국사학과 우리 그 비틀린 국사 또 북한의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조선 시대에도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 그런데 밖으로부터 현대 문명이 닥쳐갖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편입한 거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이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던 시절, 이게 원래는 저기 마크시스트 경제학자 전석담이라는 인간이 예. 일제 때 만든 논리죠. 그 시절을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그 시절에 뭐 실학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해서 이 시절을 근대라고 부르자. 예. 일본 역사도 걔들 정리한 거 보면 에도 시대 말기를 예. 근대라고 부를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분명히 여기 현대성이 우리 내부에 있었다. 그래서 그걸 근대란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그러니까 근대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말로 친일 사관이에요. 일본의 사관을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근대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이제 이걸 서양어로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서양 역사학책에서 모던 히스토리 그러니까 현대 세계 예. 그러면 딱 언제부터 보냐면 르네상스 종교개혁 때부터 모던 히스토리예요. 단지 그럼 우리가 사는 지금 컨템퍼러리라는 예. 지금 시대라는 예.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지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용어로 근대화 그러면 사실 영어로 그 딱 번역하면 모더나이제이션이거든요. 그냥 현대화인데 이 제가 이제 이제 학교 때 저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막스 레닌주의 이제 이론을 깊게 경도됐던 놈이니까 그때 이제 일본의 마크시스트 동양사학자가 있어요. 동경대. 저 이름은 까먹었는데 성만 기억나요. 타나카로 시작을 해요. 이 인간이 아시아 근대화론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딱 문제의식이 지금 우리 홍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입니다. 뭐냐면 왜 우리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는데 중국과 한국은 근대화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팽배한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 당연히 이제 예. 근대화라는 건 화혼양제니까 예. 서양 과학기술 맞습니다. 문명 예. 빠르면 근대화니까 그렇죠. 일본 성공했고 예. 중국 한국은 실패했다.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는 그런 생각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 팽배한데 예. 이거 문제다. 거기까지는 맞아. 예. 근데 타나카라는 공산주의 사학자가 얘기하는 건 동양사학자 얘기하는 건 중국이 과연 근대화에 실패한 거냐. 그것도 근대화다. 그거 황당한 거예요. 이제 결론은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대성이라는 것 자체를 정의를 안 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 그 사실 명치 유신 이후에 서양의 예, 문물 전부를 이제 일본이 번역을 하잖아요. 소개를 잘 빨았죠. 하면서. 예. 잘 그래서 이제 빨아서 한자로 흡수를 했죠. 전부 예.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실 수많은 오역과 오류가 나오죠. 사실 예. 용어 자체에서 예. 예를 들면 예. 우리가 네이션을 뭐로 번역하냐 예, 때도 예. 몇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또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오역의 대표 아닙니까? 제도를 네. 주의라고 번역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번역해서 소개한 게 그만 한자를 쓰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등엔 또 네. 그대로 영향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분들이 주장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개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이걸 가려내는 작업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가 근대화 그렇죠. 과정에서 우선 잘 예. 살아보세요 하나로 하다가 예. 또는 이제 우리가 처절하게 육공화국의 네, 악몽의 육공화국의 좌경화에 굴러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사실 뭐 그에 대한 자성 분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이게 정말 기적같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낫다. 먼저 매를 맞는 예, 거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하는 예. 거죠. 그 점에서.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예, 예. 앞에 왜 자유를 붙여야 되느냐를 네. 대부분의 일본 분들은 모르거든요. 민주주의인데 왜 자유를 붙여? 왜 자유를? 민주주의로 충분한 거야. 자유나 개인이란 단어가 일본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지.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네. 뭐 일본에서도 많은 식자들이 뭐 논란이 있고 하지만 네. 대중 차원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로 뭐 우리는 선진국이고 잘 사는데 네. 피곤하게 그걸 뭐 따져. 네, 예, 예. 이런 그런 게 게 있을 수 있죠. 있는 거죠. 네, 예. 그 아까 이제 오역이라 그러시는데 오역이 많죠. 일본이 한자 단어를 할 때. 예. 예를 제가 이제 그 어떤 한 분 제 선보분 한 분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요. 요새는 산업 현장에 안 가잖아요. 예. 서울대 출신이면 이제 유학을 가거나 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연구소를 가거나.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삼성 휴대폰이 이렇게 세계를 휩쓸고 이게 각 그 산업에서 왜 베스트인가 보면 서울대를 비롯한 그 세대 저희보다 한 10년, 20년 윗세대가 그 학년에서 베스트였던 사람들이 산업 현장을 갔다고요. 그렇죠. 이공계. 이공계. 예. 그리고 기업을 갔다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예. 지금 이 기술들을 구축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 공부를 했으면 옛날에 저보다 15년 후에 서울대 화공과다, 화학과다 이러면은 그때는 6.25 때 안 잡아 죽인 게 직종이 4개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간호사, 화학과, 화공과. 예. 다른 모든 지식인은 다 잡아 죽이는데 빨갱이들이 이 4개는 안 잡아 죽이더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았었어요. 서울대 화공과, 아, 서울대 기억하고 화학과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이러면은 그거 뭐 이과에서는 예. 뭐 거의 뭐 탑이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또 전기도 그렇고 전부 현장을 갔다고 그때는 한 20년 전보다 15년 위는 그때는 예. 사회가 못 살고 영어가 짧으니까 이렇게 장학금 받고 유학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이제 크게 성공해서 지금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저를 딱 붙잡고서 그 언제 한번 이거 세뇌 탈출해서 하셔 그러면서 정색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다. 이 양반 예. 산업 예. 현장에 있던 사람이요. 생각해봐라. 사이언스라는 건 지식 그 자체다 이거요. 근데 사이언스를 왜 과학이라는 거는 영어로 disciplinary learning 그러니까 전문 분야별 지식이라고 번역을 한 게 일본이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현대 학문이라는 건 전문 분야별 기능적 지식으로 보였던 거다. 그게 그래서 과학이라고 과목별 학문이라는 그릇된 언어로 나온 건데 실제로 이거 하나 전체 덩어리가 쌓였어. 그냥 지식이다 이거. 그렇습니다.